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MSCI 한국물 리밸런싱 때문에 장 초반에도 눌리고 또 장 막판에도 눌렸는데요. 반면 해외 시장은 지긋지긋한 변동성 매도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어제 장 후반부터 들어온 한국 시장이 기관 매수세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글로벌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보합 출발 후 장 초반에는 버티는 듯 했어요. 그런데 30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해서 420선을 깨게 됩니다.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주범이긴 한데 선물 매수로 시장을 바치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빠르게 뒤집으면서 아래로 밀었고, 최근 들어서 나름 지수가 버텨줬기 때문에 전일 422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 이 변동성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시 15분경 저점을 찍고 나서 시장은 변동성을 죽이기 시작했는데요. 상승도 하락도 않으면서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거의 2시간을 420선 초반에서 뭉개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는 이미 오전부터 이 컨센서스가 밀리면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쪽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MSCI 그 리밸런싱 관련 매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사실이었죠. 그래서 시장은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되자 외국인들이 신규 선물 매도를 멈추고 10시 반부터는 관망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12시 30분부터 강력한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시작합니다. 정말 간만에 강력한 현물 매수세를 볼 수 있었는데요. 시장을 그렇게 당긴 주체는 기관이었고, 어느 정도로 좀 강하게 들어왔냐라고 하면 이 최근 이틀간은 선물 베이시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선물이 현물을 당겼죠. 그런데 어제 오후는 현물이 선물을 당긴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그 버티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현물이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와서 현물이 선물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그래서 나오는 베고데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 그렇게 이제 워낙에 오후에 현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외국인들도 항복 선언을 하고 선물 매도를 걷어내기 시작했죠. 선물 매도를 걷어내면서 지수는 레벨업을 시작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참 짜증났을 거예요. 오늘 장중에 현물 매도도 꾸준히 내고 또 종가에도 내놓을 계획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쌓았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래도 제법 크게 밀렸을 텐데 한국 시장이 너무 견조했기 때문에 선물 매도로 실익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제처럼 기관이 주식을 닥치고 매수하는 모습은 자주 보이는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만한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주체를 둘만 찍죠. 그러니까 개인은 빼고 외국인과 기관을 이제 주로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을 끌어당기거나 아래로 내리는 주체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오전장에 시장이 한참 눌려요. 그러다가 점심시간 이후로 시장이 반등을 시작할 때는 반등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반등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현물 매수세가 더 중요합니다. 현물 매수세는 한번 이렇게 딱 소위 이제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 종가까지 끝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선물은 그 뭐 포지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매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물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시장이 반등을 확인하는 그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수세보다는 현물 매수가 들어온지를 더 확인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현물 매수세가 특히 기관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제만큼은 기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현물을 담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시장이 올라가는데 확신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해서 그 어제는 이제 그 오후에 현물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장이 당겨 올랐고 콜옵션 환매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워낙에 현물이 오르니까 선물을 환매를 했고, 그래서 이른바 3단 상승이 완성됐죠. 그래서 장후반에는 선물이 플러스를 보이기도 했는데 특히 2시 30분 이후에 나온 상승은 조금은 좀 과도했다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환매 쇼가 나오면서 미결제약정 선물 미결이 빠지고 또 현물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거의 뭐 절정을 보였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쌌는데 그 장 초반에 3천억을 선물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그 한 2시간을 지지다가 바닥 대비 한 7,500억을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30분 동안 선물 매수한 거를 다 까버려요. 그래서 동시효과 끝날 때는 아예 선물을 시장가로 조져버리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매를 거칠게 할까 싶으면서도 어쨌든 선물 매도를 다 퍼부었기 때문에 종가에는 105대2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해외 시장이 밀리지 않으면 이 길은 증시에서 아주 강력한 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억지로 좀 사들어온 거잖아. 왜는 원래 오늘 종가에 얼마를 매도하기로 생각했는데 시장이 너무 안 빠지고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선물 매도를 일단 걷어내요. 그리고 나서 종가에 다 때려버린 겁니다. 근데 다 때렸으면 이젠 매물 나올 게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온 백오데이션은 다음날 초반에 회복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자, 자세한 시장 총평은 말미에 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은 기본적으로는 와리가리 장세였어요. 지수는 초반에 매도가 나왔으나 이 폭매도 정도는 아니고 계속 변동성을 죽이는 매도장이었죠. 지수가 며칠 동안 신고가권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빠지는 건 당연한데 지금 유럽 변동성 지수가 18포인트대예요. 그러면 신고가를 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월말에 다가오고 있어서 따로 재료가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죽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지만 과거에 유럽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변동성이 빠질 때는 10포인트 초반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유럽 변동성은 빠질 자리가 많다고 봅니다. 또한 이 글로벌 변동성 지수가 과거에 비해서 높은 게 최근 1년간 랠리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가외의 헤지를 달고 다니려는 심리가 그 옵션 시장에서 가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서 뭐 16포인트에서 저점받고 막 이렇게 지지받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연초에 나왔던 뭐 채권 텐트럼 또 인플레이션 이슈들 원자재 랠리들 뭐 이런 것들도 슬슬 가라앉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변동성을 과도하게 매수하려는 그런 수요가 붙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도 뭐 별일 아니고 채권 시장도 뭐 중앙은행들이 단단하게 방어하고 있으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과도하게 뭐 변동성 매수 해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변동성 매수를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미국 지수 변동성도 16포인트를 좀 깨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로엔이 상승이 눈에 띕니다. 유로엔은 전형적인 리스크 온 테마로서 어제 신고가를 쳤어요. 근데 월말이라서 약간은 오버슈팅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장은 월말까지는 리스크 온 모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말이라 봤자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셀인 메이는 완전히 틀린 셈이 되네요. 커머디티 중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는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세션 시작 1시간 전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66달러를 회복해서 출발을 했고 또 장중에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 67달러에 골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브렌트는 아직 70달러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텍사스 기름이 67달러로 신고가를 찍었는데 브렌트가 70달러를 못 찍은 이유는 브렌트 텍사스 스프레드라고 해서 지역 간의 그 원유 격차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원유 시장이 지금 백오데이션 마켓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7월물 결제 기름값보다 8월물 결제 기름값이 더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름값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고 몇 달 지나면 상승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반납할 것이다. 그런 투자 심리가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텍사스는 지금 7월 달 거예요. 그리고 브렌트는 8월 달 거죠. 그러니까 텍사스는 결제가 앞당겨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가격이 비싸고 브렌트는 다음 달에 결제할 거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못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브렌트가 아직 70달러 못 갔다고 보는데 브렌트가 70달러 터치한다고 하면 텍사스 기름은 67달러 돌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름 롱에 대한 마인드는 그 오늘 그러니까 어제 털지 않고 그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장 마감 무렵에 다 털어버릴 계획입니다. 자, 지난번에 기름 강세코를 조금밖에 못 잡은 게 아쉽지만 저는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청산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지금 미국 휴장이죠. 그래서 그 또 미리 정리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크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를 더 얘기하면 구리입니다. 근데 LME 세션에서 다시 톤당 10,000달러를 회복했어요. 1221달러로 끝났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커머디티 강세가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세 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뭐 이렇게 시장 개입을 한다고 해서 뭐 투기적 수요로 이제 오른 것이 아니다. 진짜 실제 수요가 쇼티지가 나서 구리 가격이 오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그 개입하는 게 뭐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흐름을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그 리포트가 나온 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구리 가격이 농산물처럼 급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톤당 이 9,900달러대에서 계속 이제 버티면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농산물도 쫙 올라오면서 그 커머디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숏 포지션들이 이제 걷어내서 이제 올라왔다고 보는데, 실제로 어제 구리가 올라온 게 아시아 세션 후반부에는 얼마 오르지 못했고 또 LME 세션에서도 얼마 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 오픈하면서 이 커맥스 세션에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구리 가격 상승은 미국계 투자자들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농산물들 어제 아주 강력한 반등을 했죠. 옥수수는 6% 오르고 뭐 소맥은 3%대 상승을 했는데 옥수수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한들 그냥 일주일짜리 반등을 한 거에 불과해요. 변동성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잡을 수 있겠지만 글쎄 그러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세션은 본장 시작 전에 나스닥이 유난히 약했어요. 유럽 세션 초반부터 미국 지수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밀릴 일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간 변동성이 워낙 죽어 있어서 전산장에서 마켓 뎁스가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고요. 나중에 미국 본장 1시간 전부터 지수 선물이 반등이 시작될 때도 나스닥은 반등을 생각보다 못하고 S&P 위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장 시작 전에 있었던 경제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근원 PCE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채권 시장에서 좀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유럽 세션 초반부터 채권 시장이 움직입니다. 뭐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 독일 국채에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국채도 밀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물가 지수가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그때까지 이미 다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별 액션이 없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0만 6천 건, 드디어 이제 40만 건대 초반대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그 20만 대 초반까지는 가려면 멀었죠. 또 이제 수치가 감소한 것 이상으로 내면을 파고들면 신규 실업자들이 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 이건 뭐 계속 나온 얘기 때문에 경제 회복의 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어쨌든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지수들은 지표 발표와 함께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나스닥보다는 S&P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 S&P가 사흘간 내리 조정을 보인 관계로 대기 매수세가 좀 많았다고 보고 있고요. 월말 드레싱 효과 감안해서 매수가 초반부터 들어오면서 하루 종일 변동성을 눌렀습니다. 어제 S&P 변동성은 5%가 빠졌어요. 근데 여전히 변동성 선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터지려면 아직도 좀 멀었다고 봅니다. 휴전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과하게 좀 빠진 것도 있지만 저는 이번 주 주말까지는 계속 시장이 변동성을 빼면서 신고가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 보면 AMC 엔터테인먼트 어제 35.58%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참 투자자들이 이런 거에 길들여지면 안 될 텐데 말이죠. 참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파페치도 이제 5.79% 상승했어요. 근데 물론 아직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내일까지는 시장은 그냥 안도랠리 이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참 최근에 시장 트렌드 하나 보여주는 것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야기하고자 해요. 지금 IPO 이후 한참 올랐다가 계속 빠졌죠. 그런데 어제 이젠 첫 거래 가격을 살짝 회복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에어비앤비가 곧 시작될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매수가 들어온 첫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노어대시 같은 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형 테크에 대한 매수 대신에 개별 종목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종목 잘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지수 매매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어제 인위적인 리밸런싱 매물로 종가에 눌렸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은 롱마인드로 대응한 것이 좋아 보여요. 다만 이제 옵션 가격을 본다면 양쪽으로 미결작전이 가득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글로벌 변동성 하락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콜 매수보다는 델타를 플러스로 한 양매도 전략으로 뭉개는 게 좋겠습니다.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419선 깨는 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420 풋옵션을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게 좋겠고요. 전일 종가선 이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변동성 매도를 늘릴 각오를 하고 지수의 상방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상황은 델타 롱을 보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유럽 증시가 지금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지라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 강세콜 저는 오늘 중으로 청산할 계획이고 브렌트 가격이 70달러 근접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건 제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소리 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지긋지긋한 변동성 매도 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죠. 그래서 오늘이 변동성 하락도 기대가 되긴 하는데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변동성이 더 빠질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장중에 변동성 매도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델타를 플러스로 그러니까 풋옵션 420을 중심으로 매도를 하면서 델타를 상방으로 열어놓은 그런 변동성 매도를 대응할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번 달 매매를 거의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뭐 데이 정도로만 할 생각이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